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 선출되지 않은 분이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황 대행은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첫 인사권으로 이 한국 마사회장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보기에 중요한 뉴스인데 언론이 제대로 다루질 않아가지고 일부러 오프닝도 했는데 일단 컷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인사권을 한 번 행사했어요. 한 번. 네. 첫 번째 인사권이자 유일한 인사권을 행사한 게 마사회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마사회장과 경제 살리기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정도의 지적하는 단신 정도로 처리됐는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시 뉴스를 뽑았는데 왜냐. 이 승마협회가 정유라 도쿄올림픽 로드맵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은 거액을 거기다 거의 300억을 부었어요. 그래도 마사회는 국가대표 승마 감독 했던 사람을 아예 정유라 개인 레슨 하라고 독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 마사회장 현명관 씨가 삼성그룹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이거를 지적하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 처음부터 일부러 삼성 비서실장 출신을 마사회장에 꽂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회장이 삼성, 마사회, 승마협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마사회장에 갔죠. 예.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임기가 12월 4일 날 끝났단 말이죠. 네. 올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실제로 바로 갈아치운 새로 신임을 거기다가 인사를 한 건데 이게 우연일 리가 있습니까? 이 대목을 왜 지적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임 이양호 회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권자였던 시절에 영남대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했던 영남대. 예. 네. 그 영남대 출신이에요. 이런 인연도 작용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평생 말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던 사람을 하나도 급하지 않은 마사회장의 경제를 위해서라며 첫 번째로 인사를 했다. 저는 그 이유가 이게 특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자고요. 특검이 첫 타겟으로 한 건 삼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정유라에게 직간접으로 300억을 지원했어요. 그죠? 이건 팩트죠. 여태까지 밝혀진 액수가 그 정도고. 최순실 씨와는 직접적으로 220억대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액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히 최순실 씨 개인 회사에, 명백한 개인 회사에 비덱 등등의 80억을 직접 입금했어요. 예, 그렇죠. 네. 이건 직접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에요. 그죠? 재단을 통해 했는 게 아니고 직접 넣었다고 삼성이. 이렇게 삼성이 정유라 씨, 최순실 씨에게 직접 돈을 넣었고 그리고 정권이 삼성한테 혜택을 주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대통령 뇌물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돈을 넣은 건 다 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장을 선임해서 마사회 쪽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시급한 거죠, 이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매우 예리하다고 할 수 있죠. 예언가.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경제 급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시급하게 마사회장부터 임명해 했을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정을 이제 전제로 해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 인사를 지시한 사람이 실제 권한대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사를 지시한 사람이 실제 특검도 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요 얘기는 오늘 연결된 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변호에 답답함을 느꼈다라면서 심지어 검사들한테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는데요.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총장일 때 이 대검 공안 3과장 직무대리를 했었고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인연이 있는데 우 전 수석의 장인인 이 이상달 정강 중기회장과 이 인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겨레의 기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뉴스와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시 뉴스로 뽑았는데 한겨레는 여기서 기사 끝나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한겨레. 의미를 짚어줘야지. 최순실 씨가 다른 변호사 알아봐달라고 했다. 예. 이경재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계가 깊다. 여기서 기사가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태블릿에 집착해 왔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이쪽 진영에서는 태블릿에서 굉장히 집중해 왔어요. 그래서 열흘 전부터 이게 이제 태블릿을 증거부동의 해서 재판 과정에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이걸 외부에 맡기려고 할 것이다.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외부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외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맡기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씨도 어제도 다뤘지만 입국하기 전에 그거 자기 거 아니라고 해야 된다. 김진태 의원도. 예. 그리고 지금 사전 모의 의혹이 한참 나오고 있는 청문회 친박 3인방. 예. 결국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 최순실 거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극우 사이트, 박사모도 모두 다 태블릿 PC에 집중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 부동의에서 증거 채택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인 건 확실한데 그건 맞는데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확실해진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최순실 씨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된 증거가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정호성 비서관 문서 유출. 예. 그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거예요.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문서 혐의, 유출 혐의를 인정해버렸어요. 예, 다 자백했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되지 않아도 이 정호성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최순실 씨 혐의의 결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빠지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의 주체로서 최순실은 사라질 수도 있죠. 약해지거나.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혐의는 없어요. 제목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결정적이냐. 근데 이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단서를 주는 건데 최순실 씨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 걱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 알아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최순실 씨 가족을 통해 선임되면 그분들이 관둬요. 그런 단신들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저는 관두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의 변호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최순실의 죄과를 덜어주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는 겁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는데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일반 법정에서 문서 유출 혐의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형사적인. 근데 헌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헌법을 수호했느냐 대통령이 이거잖아요. 수호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란 말이죠. 근데 이 태블릿 PC는 뭐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해가지고 권한을 줬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다른 사람 일반인한테 줘버린 겁니다. 일부러.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결정적인 증거물이 태블릿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용이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용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재에 가 있는 탄핵 심판을 기각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해야 이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고 태블릿을 잘 모르고 법률을 잘 알고 그런데 사실상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친한
그분이 탄핵과 특검을 모두 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추정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사를 써줘야지 한겨레 이거 잘못했어요? 아이고. 기사를 쓰다 말았어요? 네. 잘난 척 한번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왔어요. 예,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 삼성 돈으로 이 강아지 배변판까지 샀다라는 식의 제목인데요. 이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 모녀가 독일에 머물 때 사용한 이 생활비 지출 내역서와 그 입출금 및 이 영수증 관리 목록을 보면요. 이 독일에서 최 씨 모녀와 함께 했었던 A 씨의 증언도 같이 있습니다. 이 생활비 전액을 삼성전자의 후원금으로 지원금으로 인출해 갔다라는 건데요. 이 돈으로 애완견용 배변판, 펜스, 아기 목욕탕 이런 것도 샀다라는 겁니다. 이 A씨의 증언에 또 따르면요. 삼성 측에서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모두 지급해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급한 돈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예. 돈을 썼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잘 썼는지 안 했는 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돈을 쓴 방식을 보면 얼마를 쓸 거니까 먼저 내고 그리고 그거를 돈을 다 썼다. 그 증빙을 내면 그 증빙이 옳은지 아닌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안 따지고 돈을 그냥 다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을 이게 기업이니까 어쨌든 돈을 다 썼다는 증빙만 있으면 적절하게 써였는지 안 써였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돈은 그냥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죠. 무조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강아지 배변판 이런 것도 삼성 돈으로 샀다는 거고 이건 다 연결해서 결국 이게 뇌물이다. 뇌물이고 결국은 이 뇌물을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삼성이 얻을 게 있었다. 이걸 입증하면 대통령 뇌물죄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연결